네, 안녕하십니까. 텍스니아 파트너스 송대훈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항상 오프닝에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네, 헛소리 안 하고 바로 시작할 거예요. 괜찮죠? 왜냐? 우린 바쁜 현대인이거든. 그죠? 그럼 바쁜 과거인도 있었나? 없나요? 왜 웃기만 하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 뭐를 할 거냐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직접 해보셨나요? 전 직접 해봤는데, 엄청 많이 해봤는데, 미안.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비용으로 어떤 것을 넣을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카테고리화를 해서 그래도 요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도 짜파게티 요리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네, 그런 실력으로 되면 좋겠죠? 뭐 어쨌든 따라오시죠. 네,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부가가치세 우리가 매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매입하다, 뭐 매입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조금 요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발을 판다. 그럼 신발에 들어가는 원재료들 있잖아요. 아니, 사다 파는 사람 말고 제조하는 사람들이요. 알고 있었다고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PVC라던가 가죽 뭐 이런 원재료 같은 거 살 때 그때만 매입한다 그러고,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냥 부가가치세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모든 항목을 그냥 매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비용이라 안 그러고 매입이라 그럴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매입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적격 증빙에 대해서만 인정해 줍니다. 적격 증빙이 무엇이냐?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 네 가지예요. 그게 좀 어려우면은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세금 계산서는 다 아시잖아요. 사장님들이 보면 막 전화할 때 저희 계산서 끊어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럼 방금 얘기한 계산서는 뭐냐? 계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세금 계산서, 세금이란 말이 붙잖아요. 그 세금이 부가세거든요. 부가세가 붙는 게 뭐냐면 과세거래라고 그래요. 과세거래. 예를 들면은 신발을 산다. 그러면은 신발은 과세 물품이에요. 과세 물품을 살 때는 부가세를 붙여서 사야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흰우유 같은 거 산다. 흰우유 같은 거는 면세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세 같은 거 살 때 그때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아니고 계산서를 받아요. 그럼 세금 계산서 계산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쉽게 신용카드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 영수증 뭐예요? 우리가 신용카드 긁으면 전자적으로 다 넘어오잖아요. 그냥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업용 신용카드 긁은 거,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거랑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짧게 한 말씀드리면, 사업자들은 현금 영수증을 받을 때 소득 공제가 아니고 지출 증빙으로, 그리고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아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가지를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 이 적격 증빙의 뜻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네, 법을 찾아보시면 되지만, 그냥 쉽게 우리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이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네 가지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가 예를 들면 김밥천국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김밥천국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도 약간 공영방송처럼 김밥 땡땡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땡땡천국? 김땡땡국은 어떨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그런 데서 우리가 현금으로 사고 이제 이모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영수증 적어서 끊어주시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간이 영수증이거든요. 간이 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부가치세 매입에는 적격 증빙만 인정이 된다. 그럼 뭐가 안 된다? 간이 영수증이 안 되더라.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입니다.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을 때는 전자로, 그러니까 홈택스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수기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기로 받는 게 뭐냐면은 우리 문방구나 뭐 구글 같은 데 검색해가지고 양식지 같은 거 다운받아서 그건 내가 컴퓨터로 쓰거나 혹은 내가 손으로 직접 쓰거나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기래요. 다시 말하면 홈택스를 통해서 받는 것은 전자, 홈택스를 통해서 받지 않는 것은 수기. 그 전자세금 계산서와 전자계산서, 그리고 수기로 받은 수기세금계산서와 수기계산서,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전자로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보면은 홈택스에 다 떠요. 근데 수기로 받은 건 당연히 홈택스에 안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입력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우리가 그냥 실제로 매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 물론 뭐 간이가세자일 때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뭐 받지 말라고 하던데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던데 뭐 그런 거는 그냥 일단 우선 여기서는 배제하도록 하고, 법적으로는 매입을 했을 때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 받은 것을 다 비용 처리해 줄 것이냐.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아까 비용 처리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비용 처리가 안 된다 해서 이 비용을 뭐라 그랬죠? 매입으로 제가 부른다 그랬죠? 처리한다는 거에 좀 비슷한 말이 있을까? 예, 부가가치세에서는 그걸 공제한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매입 공제, 비용 처리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비용 처리를 안 해준다고 뭘까요? 공제를 안 한다, 불공제, 그죠? 매입세 불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 얘기를 왜 하냐면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는다고 다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았지만 법적으로 요거는 매입세 불공제다, 다시 말하면 공제하지 마라 하는 사유들이 있거든요. 그 사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리스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과 무관한,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매입세. 네 번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 그리고 요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자, 이렇게 리스트인데, 자, 우리가 토지를 만약에 샀어요. 토지 사면은 그냥 당연히 계산서 받거든요. 토지는 면세예요. 네, 토지는 과세되지 않은 물품인데, 물품 좀 이상하네요, 그죠? 어쨌든 토지는 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이란 게 없어요. 매입세액이 우리 매입할 때 10% 붙는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토지 살 때 부가세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매매할 때는 당연히 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 불공제고 무엇이고가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토지를 사고 나서 우리가 뭐 형질 변경을 한다던가 뭐 어쨌든 뭐 다듬는다던가 하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죠. 이 토지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근데 그 공사 용역은 부가세가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 세금계산서 받겠죠? 이 세금계산서 토지를 다듬기 위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느낌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누가 봐도 아시겠죠? 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역업을 하는 회사예요. 네, 무역업을 하려면 당연히 영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직원한테 영어 학원을 보내줘요. 당연히 영어를 알아야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영어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했다 해서 교육훈련비다 이렇게 공제를 받으려고 했더니 하지 말래요. 왜? 사업과 관련이 없대. 그 왜 사업과 관련이 없죠?
네, 법에서 없대요. 엄밀히 말하면 무역과 관련된 학원을 다닌다. 정말 무역을 뭐 가르치는 무역 스킬을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원이다 하면은 비용 처리가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관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이거는 비용 처리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매입세 불공제해라 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면 나머지는 사업과 관련 없다. 어떤 느낌인지 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매입세액이래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뭐랬죠?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해서 받았지만 불공제해 주는 것이 있더라 했잖아요. 근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매입세액이라면 말도 안 되죠. 자, 요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받든 안 받든에 관계없이 세법이 볼 때 너네 안 받았어 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이 8월이니까 8월 10일 날짜로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작성일자라고 하는데, 이 작성일자로 해서 내가 8월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확정신고, 8월이 속하는 확정신고는 1월 25일이거든요. 그 기한 1월 25일까지 받지 않다가 1월 25일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수취하지 않은 걸로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불공제주더라. 그러니까 늦게 받은, 세법이 생각하는 그 기한을 넘어서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불공제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 뭐 좀 어렵겠지만 요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강의를 한번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힘들거든요. 제가 이것도 다 설명하면은 한 2시간 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얘기해 주면, 그냥 영업용이라는 거는 운전, 학원 혹은 택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차가 없으면 영업을 못하죠. 영업용이다, 그죠? 네, 그래서 영업용 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거 외에 1000cc 밑에 그 모닝 같은 친구들, 경차라 그러죠. 경차나 9인승 이상 이런 애들 빼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빼고 나머지 우리가 아는 차들은 웬만하면은 다 차와 관련해서 뭐 주유를 하든 수리를 하든 차를 새로 사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에서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더라. 네, 제가 조금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비영업용 소형승용 자동차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뭔지는 한번 꼭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친구들은 매입세액 불공제 하더라 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너무 딱 와닿지 않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어. 그럼 안 해준대요. 너무하지 않나요? 그죠? 왜 너무하냐고요? 잘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뭘 먼저 해요? 사무실 구해야죠. 사무실 구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부터 해야죠. 인테리어 끝나면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잖아. 못할 거예요. 저 사업자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그때 끊어주세요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일정 기간까지는 네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건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게 있어요. 요건 숙제입니다. 네, 혼자 별도로 알아보셔야 돼요.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런 거 외에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하는 거는 절대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더라, 불공제하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접대비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7번째입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래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근데 제가 자꾸 사업에 되게 강조를 하지 않나요? 아닌 것 같다고요? 다시 할게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그죠? 강조했잖아요, 그죠?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내가 면세사업 하는 사람한테 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면세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가 면세사업을 하는데 물품을 산 경우에 그럴 때는 안 되더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 안 된다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지, 면세, 계산서, 부가세가 없는데 공제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면세 물품을 사면 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공제될 게 없는 거는 당연해요. 요거는 불공제라고 하지 않죠. 없는데 뭘 불공제래. 있는데 안 해준 게 불공제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랑 헷갈리시면 그거는 계산서 받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해주는 게 뭘까? 내가 면세 사업일 때 과세 물품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받은 세금 계산서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내가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주면서 나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너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줄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죠? 자, 친구 결혼식 갔어요. 축하한다 이러면서 축의금을 줬습니다. 축의금 주면서 야, 나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해야 되니까 부가세 10% 더 줄게. 10만원 주려고 했는데 11만원 줘야겠네, 제 얘기를.